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십니까. 스파레주 21기생 안두영입니다. 오늘은 팟빵 4부 방송 중 마지막 방송이 되겠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경매를 알기 전과 알기 후, 알고 난 후에 변화된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 하고픈 말 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매를 알기 전에는 이 직장에 대해서 취업하기 전에, 요새도 그렇지만 지금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대학교 수능 보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이제 취업일 텐데,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어떠한 직장을 갖느냐, 그게 중요시 되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최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들어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든 이 직장에 머물고 좀 더 승진하고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래 왔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경매를 알고 난 후에는 이 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직장이 이제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내 인생을 이제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빠르면 40대, 이제 50대면 대부분 다 이제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퇴직하게 되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이나 공사가 됐다고 해도 지금 60세가 돼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해서 60세에 나오고 나면 아직도 3,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직장 이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뭔가가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올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게 좀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또 제가 또 이걸 또 느끼게 된 게,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 처장님이나 부장님, 본부장님들이 이제 경조사가 있을 때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알리지 않아도 자기들이 나서서 그 경조사에 참여해서 돈도 내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드리고 어떻게든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퇴사하고 나서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경조사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소식을 들어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께서 퇴사하고 나서 이제 아직 회사에 남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내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조사를 이제 알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만약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처장이나 부장 이러는 직급, 어떻게 보면 회사의 위세? 자기의 능력이 아닌 이제 회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직장에서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퇴사하고 나서도 나 자신의 고유한 능력, 경매를 통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배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장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올인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전 회차 전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직장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내 월급 받는 목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직장 현재 매달 이제 꾸준한 월급이 나온다는 이 직장에 대해서 소중함을 이제 잃어서는 안 돼요. 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이 월급을 모으고 이 기반으로 해서 내 투자금이 되니까요. 이 투자금을 통해서 이제 더 큰 돈도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모든 걸 바치지는 않지만 결론은 회사에 모든 것을 바치지는 않지만 하지만 회사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매달 이제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월급 이제 경매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동산 개수가 점점 늘다 보면은 월세로 뺀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이제 지정된 일에 월세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확실히 여유로워지기는 했습니다. 월급 위에 이러한 또 다른 월세 소득이 들어오니까 여유로워지고 또 물건을 한 번씩 팔고 나면은 이제 목돈이 확 들어오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는 달도 있지만 솔직히 이 성과급보다도 부동산 한 건 팔 때마다 수천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도 들어오니까는 확실히 이전보다 경매를 배우기 전보다 이제 여유로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이제 가장 그 돈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차를 사줬거든요. 이건 약간 제 가정사이긴 한데, 이제 제 자식이 있는데, 얘가 좀 아파서, 이제 생후 한 2년, 2살 이후부터 좀 서울로 이제 매일 이제 병원을 다녔어요. 이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천안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제 와이프가 차로 데려다 주고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강남에 있는 이제 그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집 차가 이제 아반떼였어요. 2012년식 아반떼였는데 그 당시에는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도 많이 크기도 했었고 또 이제 아반떼 이 좀 약간 좀 조그만 차로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뭐 승차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불편하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한 2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고 와이프가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 첫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제네시스 GV70을 사줬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강남에 이제 매일 이제 병원에 갈 때 그 강남은 이제 좋은 차 진짜 많잖아요. 거기 막 외제차도 많고 포르쉐, BMW, 벤츠 눈에 띄는 게 다 이런 것 뿐인데 이런 차들 사이에서 이제 아반떼 맨날 몰고 가고 하면은 좀 그리고 뭐 고급 브랜드 차 이런 차를 보면은 뭐 사람이 이상은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자기가 설마 그 제네시스를 몰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길 잘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매를 알고 나서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경매를 알기 전과 알기 후. 네, 경매를 배우고 나서 나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으로서나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의 나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많이 변화되었다고 느끼거든요. 자식으로서는 이제 어머니께 이전보다는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아들, 이제 어머님이 힘드시거나 이럴 때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매를 통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좀 더 듬직한 자식이 될 수 있었고, 남편으로서도 와이프가 생각하기에 이제 직장의 월급에만 의지하는 남편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다른 능력이 있는, 좀 더 경매로서의 또 다른 능력을 가진 듬직한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아빠로서는 또 이게 진짜 이게 참 자식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가지고 애초에 경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걸 해주려고 이제 경매를 시작했던 건데, 좀 더 자식한테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자식이 정말 필요할 때 자기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다, 뭐 사치를 부리거나 이런 거는 자식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해주진 않겠지만, 그 이외에 정말 이 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할 때 아빠로서 든든하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로서의 능력을 지금 조금씩이나마 갖춰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내 인생이 좀 경매 전과 후가 좀 변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듬직한,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네, 경매를 이제 시작하려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을 또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지금 요새 부동산이 막 폭락하고 있고,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 늘어나고 있고, 경매 물건 이제 너무 돈을 이제 너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물건도 이제 경매로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강렬한 의지가, 동기가 있어야 된다. 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진짜 이거 아니면은 진짜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 아니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런 이제 강렬한 의지, 욕구가 있어야지, 일단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수업을 받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있는데 한번 그 수단의 하나로서 경매 한번 배워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 투자를 이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한다고 해도 한두 건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맞부딪히고 나면은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진짜 이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 동기, 그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한번 경매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작은 물건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이 경매 부동산 투자의 한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시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세조사, 물건 선정하고 시세조사하고 수익률표 돌려서 낙찰 받아보고 낙찰 받고 나서 한번 명도 해보고 집도 한번 인테리어 해보고 부동산에 돌려서 임차인 맞춰보고 임차인 맞추거나 아니면 한번 매도해서 이제 한번 임차인을 맞추고 한번 매도를 해보고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리고 나서 이 돈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날밤 새면서도 이제 물건 투자해보고 시세조사하고 임장하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건 근데 뭐 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경매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5년, 6년 이상이 됐는데 이렇게 시기가 좀 지나간 걸 또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경매를 하게 된 목적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이게 꼭 돈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다. 끝까지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꼭 돈만 따져야 될 게 아니라 만족할 줄도 알고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도 알고 내가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게 돌고 돌아와서 다시한테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도 알고 그리고 또 진인사 대청명이라는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다릴 줄도 알고 꼭 돈만을 최우선으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이 협회에서 알려주는 이러한 만족함의 법칙이나 인과의 법칙, 진인사 대천명 이러한 기본적인 부자 마인드를 잊지 말아야지 이제 경매를 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마지막 방송인데 좀 주저리 주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긴 했는데 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자기가 원하는 목표, 목적을 꼭 이루셔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파레주 대한공경매사협회 스파레주 21기생 안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